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님 50주기 추모식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동국대강그룹 장세주 회장님, 그리고 대한불교 진흥원 이양구 이사장님, 또 구상진 이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또 우리 BBS 불교방송 상임이사 현민스님, 신진욱 사무국장님 등 모든 분들께 제게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막연하게 우리 대원 장경호 권사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참불자이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에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잠시 나왔듯이 보살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진정한 이 시대의 보살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이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할아버지를 큰 스님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실 정도로, 제가 보건대도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무설거사 이후 비견, 이 시대에서는 거기 비견할 만한 그런 대거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함으로 해서 그분의 그 유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몇 가지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 우리 대원 장경호 거사님은 아시는 대로 75년도에 이제 그 정제라 하면 깨끗한 돈을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그 삼보정제라 그러는데, 이 정제를, 개인 정제를 30억이 넘는 그런 큰,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출연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태외 제2 무임소 장관 초대 이사장을 맡기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토록 이제 하셨고, 이후 초대부터 지금까지 17대에도만요, 현재 이양구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국태외 황삼덕, 제가 황삼덕 장관 그때 법무장관 하셨죠. 그분께서 지으신 책이 있어요. 중론송이라고. 그걸 보고 제가 참 출가를 했으면서도 진정한 출가를 하게 된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리고 장상문 이사장, 서돈각, 홍승희, 민병철, 김규칠, 이각범, 현재 이양구 이사장까지 기라성 같으신 이 9분의 이사장님을 면면히 모시고 대한불교진흥원 재단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그 재단을 설립하면서 종단과 또 포교단체, 포교사업 그런 간접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선방 운영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술 세미나 등 직접 사업을 또 하셨고, 1989년도에 이제 다보회관 매입해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원 확보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직접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각종 불교 종단, 불교 단체, 승가, 제가 등을 막론하고 그런 조직 실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초파일 연등법회라든지 또 불교 행사와 학술 연구 활동, 또 76년에는 이제 특히 육군
제3사관학교 법당을 시작으로 해서 총 50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여 곳의 군부대 법당 건립 지원을 또 해주셨고, 특히 90년에는 세계 유일의 우리 정말 자랑할 만한 BBS 불교 방송 개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셨고, 지금까지 그 지원을 통해서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91년도에 출판부 설립을 본격화, 아까 여기 보니까 불서 보급서라고 나왔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때 그 불서 보급서를 통해서 많은 책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한글 불교 성전 등 총 100만 부 이상의 그 불서, 그리고 정기 간행물 올간 불교문화 간행 보급, 그리고 이제 93년 불교문화센터 개설도 하시고, 또 큰 스님들 초청 법회도 하시고, 그 세계적인 석학도 초청해서 강좌를 또 하시고, 아무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불사를 해 오셨고, 특히할 게 이제 몽골의 그 고려사 건립을 지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서부 신흥 공축 그 활동도 지원을 했고, 특히 이제 대원상 제정을 하시고, 괴산에 또 다보수련원을 개원해서 지금도 있습니까? 예.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해외 14년도 수련원 프랑스 에코 명상원 운영하시고, 대원 청년 불자 보니까 다 말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짧아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호 대원 교사님의 그 숭고하고 그 고결한 그 유지를 받들어서 고학들이 그 고인의 뜻을 더욱 빛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우리 이사장님, 회장님 그 사전 차단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총무원장이 달리 된 게 아니고요. 제 뜻에 의해서 총무원장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으로서 한국 불교를 선도하는 그 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대원 장경호 교사님께서 선지적인, 선각자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그 당시에 70년대부터 그렇게 하신 걸 보고, 정말 선구자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단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게 이제 선명산 고급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그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지금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각종 이제 진영 간의 어떤 대결이랄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극심하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1700년 동안 불교 한국 그 문화를,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게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적인 정신, 자리리타, 자비정신인데 그 자비심이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반목하고 이곳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이 사라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각박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불안, 국가적인 국민적인 불안, 불평 이것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불교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불교가 살아나야 자비심이 생기고 대원 거사님께서 보살이라고 했는데 보살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이거든요. 보살이 되면 저절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 청정한 신구의 삼업 속에서 나오는 행동 자체가 육바라밀이거든요. 육바라밀의 첫째 고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인데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보살을 따라하는, 보살을 쫓아가는 육바라밀을 우리 불자들이 더욱더 신심을 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신뢰를 쌓아서 국민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정말 같이 함께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포교와 전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포교 전법은 지금까지 속된 말로 여러 가지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전법 하는 방법을 선명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선이거든요. 그게 선정이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명상도 마찬가지로 인도 디아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양에서의 메디테이션으로 이어져서 일본 리시 아마네가 그게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선이든 명상이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수행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고 또 불편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선명상 방법을 지금 이제 보급을 종단적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불교 부처님 말씀 변함이 없죠. 그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시대마다 그 사고와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본인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문 시대에는 한문 경전에 의해서 이제 그때는 다 한문 시대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문 경전으로 포교를 했지만 지금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경전으로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출판 사업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명이 급속도로 이게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그마저도 한글 경전이나 우리말 그 부처님 말씀조차도 잘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변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설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역학. 요즘 양자 물리학인도 세계적인 대세고 지금 트랜지스타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핸드폰도 다 양자 역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드론이라든가 또는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 전부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는 광전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근데 이 아인슈타인조차도 죽을 때까지 이게 모르고 죽었거든요.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을 아는 자체가 양자역학을 모른다고 닐스 보어가 말도 했지만 그만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번에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교수들 상대로 해서 이제 강연을 한번 했는데 양자역학과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와의 같은 뜻으로서의 그 강연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뭐 양자역학은 큰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는 뭐 중첩 현상이고 하나는 얽힘 현상, 슈퍼포지션과 이제 엔덜크멘트 이 두 가지 이제 축이 있는데 하나가 중첩이라는 건 이제 입자와 파동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관측하면 입자가 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이제 파동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이론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얽힘 현상, 엔더크멘트는 이제 우리의 연기법하고 같은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빛 이상의 속도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억 광년,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밝혀지면 거기서도 동시에 밝혀진다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첨단의 그런 이론이 이제야 정말 불교적인 부처님 말씀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라든가 또는 지성인들에게 불교 이론, 부처님 말씀이 결코 비과학적이지 않다. 그냥 철학적이고 그냥 종교적이지만은 않다. 그 현실로 나타나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전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쫑가바친 박사라고 그분이 지금 명상의 최고 대가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대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했고 카파토스 그 양자물리학의 아주 대가이신 그분과도 이제 불교적 이론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제 대담도 해서 이제는 불교가 단순한 그러한 기복 종교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선을 넘어서 최첨단의 과학에 있어서도 불교가 벌써 2500년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불교적 그러한 신뢰, 불교적인 그러한 신심을 적극 더 보급해 나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해서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선명상에다가 그걸 얹어서 지금 많이 포교 접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대원 장경호 고사님께서도 그런 유지가 그때 당시에 이미 가지고 계셨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받들어 오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좀 더 불교를 그야말로 좀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심을 내어서 불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러한 포교 전법을 같이 우리 종단과 같이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대원 장경호 교사 50주년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 큰스님과 동국대왕그룹 장세주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대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75년 8월 16일 대원 장경호 교사님의 크신 원력과 배양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불씨였습니다. 대원 장경호 교사님은 평생을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살았고 일생의 결실을 고스란히 불교 중흥과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 순간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불교진흥원도 BBS 불교방송도 수많은 포교 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 재단의 역사는 단지 한 개인의 성취가 한 재단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불교가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온 말자세입니다. 오늘 부처님 전에 공경하는 대한불교진흥원 50년사는 그 지난한 여정을 정리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묻고자 하는 기록입니다. 그동안 반세기의 시간은 포교의 역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치며 숨가쁘게 변해온 한국 사회에서 대단은 불교가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고 현실과 호흡하는 종교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불교의 현대화는 단순한 형식의 개혁을 넘어 불교적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과 시대에 맞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모색이었습니다. 이런 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경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어려운 고전 용어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고 실천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불서 간행과 교육 프로그램, 시민 강좌 등을 통해 꾸준히 시도되었습니다. 둘째, 매체와 기술을 적극 활용해 포교 방식을 혁신하고 소통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과 성장, 비디오 포교 자료 제작, 온라인 강좌 운영은 불교가 시대에 뒤처진 이미지를 벗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삶의 문제에 응답하는 실천적 불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수행과 명상, 군 포교와 교도소에서의 교화, 청소년 교육과 복지 활동은 불교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재단의 50년 발전사는 시대 변화와 불교 진흥의 방식에 따라 세 시기로 나뉩니다. 발원기, 성장기, 도약기입니다. 발원기는 대원 거사님의 발언을 바탕으로 불교 중흥의 초석을 놓는 시기였습니다. 거사님은 우리 불교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국민의 정신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교가 종파불교의 폐습을 불식하고 통불교의 이념으로 사부 대중은 본질적 평등 속에 화합 단결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런 신념에 따라 발원기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불교의 실현을 위한 선구적 실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원불교 교양대학의 설립, BBS 불교방송국 개국, 불교 서적 보급, 군 포교 및 청소년 활동 등은 불교를 삶의 바탕으로 뿌리내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위행적 확장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집중했습니다. 포교의 매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판, 방송, 영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교의 메시지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대원불교대학은 제가불자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약기는 미디어 환경과 정보의 소통이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재단은 이를 위기가 아닌 정체성을 새롭게 가질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큰 목표 아래 불교 현대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 콘텐츠 기반 전략 수립, 뉴 미디어에 대한 적극 대응은 모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대원 불교 학술 총서와 문화 총서 발간을 비롯해 불교와 문화, 불교와 사회, 불교와 치유라는 키워드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불교가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정표였습니다. 동양에서 50은 1000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시작했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50년의 발자취를 새롭게 돌아보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50주기 추모 및 재단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재단의 지난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재단이 걸어온 길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올 50년도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존경하는 진우 스님, 현민 스님, 대원 장경호 고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항구 이사장을 비롯한 대한불교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과 동국제강그룹, 동국산업그룹, 동국철강그룹, 철박물관, 부산주공, 동산 SL 같은 동국제강그룹 경영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원 회장님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사업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철저한 근건 절약 정신으로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100마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솔선수범하시며 직접 가르침을 주신 참 스승이셨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대원 회장님의 검약 정신은 곁에서 보고 자란 제게도 각인이 되었고 후손들에게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대원 회장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 민족 자본을 세웠으며 업을 통해 우리 민족과 국가에 보훈하고자 했던 분입니다. 대기업가라면 쌀 한 돌, 배추 한 입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인 1975년 본인의 사제를 사회와 불교 진흥을 위해 환원하셨습니다. 대원 회장님의 기업가로서의 업적과 사회 환원 실천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저에게 대원 회장님은 단지 혈연으로서의 조보를 뛰어넘어 위대한 삶의 길을 보여주신 선각자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최고의 자본으로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송원 회장님의 경영 이념으로 개정되었고 가업을 이어 경영을 하고 있는 제게도 지금도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철강보국의 큰 뜻을 실현하라는 대원 회장님의 헤리티지는 급속도로 개인화되는 작금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금과 옥조라고 봅니다. 대원거사 50주기와 불교진흥원 50주년을 맞아 그분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업을 세우고 신념을 지키며 불교 진흥을 염원하셨던 대원 회장님의 깊고 높은 뜻을 기리는 자리에 가업을 잇고 있는 후손으로서 귀빈들을 모시고 그분을 추모할 수 있음에 거듭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장에서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50주년과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50주기 추모 법회를 공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법석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974년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큰 원력과 보사령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거사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중흥과 불법 홍토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아낌없이 회양하시며 진흥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발언이 있었기에 지난 반세기 동안 불교 출판과 방송, 학술, 연구와 포교, 인재 양성 등 불교 진흥의 숱한 마중물을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추모법회는 단순히 한 분의 제가 불자님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대원 거사님의 삶은 고시와 실천의 불교를 몸소 보여주신 큰 가르침이었다 생각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신 그 원력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 문화와 출판, 대중, 포교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 또한 진흥원의 해안과 지원을 바탕으로 태어나 오늘날 불교 대중화와 수행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교 방송의 관계자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5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계승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생태, 평화, 생명 문제 앞에서 불교가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소명이 놓여 있습니다. 진흥원이 그 중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생명력을 살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 오늘 이 법석이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원력을 다시 이어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불교 진흥원이 불법의 등불로서 더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 상임이사 변미박장